자, 먼저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죠. 렉탱글 골뱅이 자, 190, 110. 자, 라인을 대각선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이 이쪽으로 70mm 움직여야 됩니다. X라인 버티컬 옵셋 70mm 얘는 삭제하고 이렇게 되겠군요. 트림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을 조금 돌려볼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쳐다볼 수 있겠죠? 자, 이 테두리는 렉탱글로 그렸으니까 바로 돌출이 가능합니다.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엔터. 자, 높이를 100mm.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십자가도 이 위로 상단으로 복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 꼭지점까지.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제 우리가 써야 될 명령어가 뭐냐? 바로 슬라이스입니다. 자르기요. 슬라이스 안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3포인트요. 자, 3포인트를 4번 써야 됩니다. 되게 이상한 모양이 나올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3포인트 선택하고, 그 다음 첫 번째 점은 여기 꼭지점이고, 두 번째 점은 여기, 세 번째 점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남길 부분은 여기. 다시 꼭지점은 항상 여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꼭지점, 첫 번째, 두 번째, 꼭지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요. 자, 보세요. 제가 4번을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해보세요. 첫 번째 점은 이 중간에 꼭지점, 두 번째 점은 여기 끝점, 그 다음에 남길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반대쪽 클릭. 모습이 이상하죠? 다시 한번 슬라이스, 3포인트, 자, 첫 번째 점은 꼭지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은 끝점, 남길 쪽은 반대점. 자,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반대쪽으로 돌리세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꼭지점, 끝점, 반대 클릭. 다시 한번 슬라이스, 3포인트, 꼭지점, 끝점, 반대점.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기본 도형이 이렇게 생긴 도형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있죠. 요 삼각형이 이렇게 관통한 겁니다. 이렇게 관통한 건데, 어디서부터 관통했냐면,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오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이렇게 구멍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설명해도 괜찮아요. 바깥에서부터 구멍을 쭉 뚫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관통했다라고 설명을 해도 되고, 그건 편하신 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 77mm. 요 자리에 요 삼각형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이 얼라인이라는 명령어고, 하나는 3D 로테이트라는 명령어입니다. 3D 회전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면이 정리되고 싶어요. 일치하게 하고 싶어요. 이 꼭지점이 이 꼭지점과 일치되게끔. 자, 얼라인입니다. 얼라인. 자, 움직일 걸 선택하고 엔터. 소스 포인트, 목적지. 소스 포인트, 목적지. 근데 캐드가 서드 포인트도 물어봐요. 서드 포인트 없으니까 엔터.
그랬더니 캐드가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 거리와 여기 거리가 서로 비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비율을 맞추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어떤가요? 일치됐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얼라인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데스티네이션, 세컨드 포인트 데스티네이션, 서드 포인트는 넘어갑니다. 엔터. 이번엔 예스. 그러면 비례가 맞춰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두 번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익스트루드, 돌출을 이렇게 각자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면이 서로 그러니까 정렬되길 원합니다. 똑같이 얼라인을 쓰는 겁니다. 얼라인 선택하고, 자, 퍼스트 포인트 데스티네이션, 세컨드 포인트 데스티네이션, 서드 포인트 데스티네이션. 그럼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퍼스트 포인트 데스티네이션, 세컨드 포인트 데스티네이션, 서드 포인트 데스티네이션. 이렇게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3D입니다. 3D 로테이트. 자, 3D 로테이트. 그 다음 선택을 합니다. 엔터.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죠.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축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어느 축을 갈지. 그 다음에 각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90도. 그러면 90도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3D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축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축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궤도 보이시죠? 이 궤도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0도 되는 지점을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회전시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D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0도 되는 지점을 선택하고, 그 다음 회전되는 지점을 클릭해 주시면 회전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죠. 이거랑 똑같은 명령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테이트 3D입니다. 3D 로테이트가 있고 로테이트 3D가 있고, 3D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똑같은데 둘 다 3D 회전입니다. 근데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로테이트 3D입니다. 자, 선택하고 엔터. 대신에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내가 투포인트로 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궤도에서 축을 지정하고 원점 지정하고 각도를 지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투포인트로 내가 지정합니다. 투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럼 바로 각도를 물어보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점을 여기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여기 클릭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의 방향이 이렇게 생성된 거예요. 회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플러스 방향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오른손을 펼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축의 방향입니다. 이게 축의 방향이고 나머지 손이 이렇게 감기잖아요. 이게 플러스 방향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보시면 제 엄지손가락이 축의 방향이고 이렇게 감기고 있죠? 이게 플러스 방향.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90 써버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 바닥에다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삼각형과 이렇게 축을 그려야 됩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10mm, 옵셋 30mm,
자, 로테이트. 원점 지정하고, 원점은 여기 교차점이죠. 인터섹션. 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24도. 다시 한번 선택하고 마이너스 24도. 나머지 필렛. 여기부터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조인을 하는 겁니다. 요 삼각형만 조인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구멍이 여기 삼각형만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인, 이렇게 삼각형만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 삼각형 모양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요 선과 이렇게 이 두 개의 선을 77mm 옵셋 해야 됩니다. 옵셋 77mm. 아이고. 이렇게요. 바로 이 부분에 얘가 위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선에 얘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두 개가 만나는 교차점에 이 수직선이 올라서야 됩니다. 이 꼭지점 부분에 이 꼭지점이 오시면 돼요. 즉 3포인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얼라인 다 선택하고, 첫 번째 점은 여기 중간점입니다. 얘가 여기 교차점으로. 그 다음 세컨 포인트는 여기, 마지막 서드 포인트는 여기. 이렇게요. 삼각형 모인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돌출을 하는 겁니다.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엔터. 쭉 돌출합니다. 적당히 빼세요. 이렇게 넉넉하게 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네,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자, 선들은 싹 지웁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이에요. 자, 쉐이드 모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물로 제출한 도형이 바로 이 도형인 거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죠? 자, 레이아웃으로 넘어 들어가 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보시죠. 페이지 셋업 매니저로 먼저 설정을 해보죠. 모노크롬이고, 포트레이트고, 자, 이번엔 PDF입니다. A4 사이즈고, 자, 오케이. 다시 모델 뷰, N뷰, 피트.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고, 렉탱글 297,210, 옵셋 10mm. 다시 라인, 이동하기.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실까요? 우리가 써야 될 명령어는 모델 뷰입니다. 모델 뷰를 4개 쓸 겁니다. 자, 모델 뷰 4개, 그 다음에 안쪽 테두리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에 모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모델 스페이스, 페이퍼 스페이스죠? 요거, 이 명령어. M 스페이스하고 페이퍼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F7키를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얘는 탑 뷰로 바꿉니다. 얘는 프론트 뷰로 바꿉니다. 얘는 라이트 뷰로 바꿉니다. 이렇게요. 바로 이 부분. 여기 뷰 큐브 있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손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쉐이드 모드를 히든으로 바꿀 겁니다. 쉐이드 모드를 히든으로, 쉐이드 모드를 히든으로, 쉐이드 모드를 히든으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뷰 큐브를 이용해서 탑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로 맞추시고, 그 다음에 쉐이드 모드를 통해서 히든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했던 명령어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 있네요. MV 셋업이요. 모델 뷰 설정하기. 자, MV 셋업, MV 셋업. 이때 스케일 뷰포트를 해주세요. 선택하고, 유니폼하고, 1대 2. 1대 2 도면이죠. 그러면 얘는 위치가 딱 맞아요. 자, 적당한 위치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동하기. 자, 프론트 뷰를 제가 여기다 놨습니다. 뭐, 라이트 뷰도 적당히 이동시켜 보죠. 자, 라인을 이용해서 이동하기.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적당히 이동시켜 봤습니다. 얘는 조금 더 움직여도 되겠네요. 이렇게요. 얘는 위치가 이렇게 똑같아요.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춰 보실까요? 레이어. 자, 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프리즈. 자, 테두리 선택하고 감추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치수 기입도 한번 해보죠. 어떤가요? 이 치수. 원래 치수죠. 어떤가요?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 명령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주얼 스타일이요. 비주얼 스타일. 자, 이 비주얼 스타일 명령을 써보도록 하죠. 비주얼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하나 뜹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죠. 비주얼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 비주얼입니다. 형상입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요. 컨셉, 히든, 리얼리티, 쉐이드, 쉐이드 위드 엣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 나옵니다. 이름이 다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써야 될 건 히든입니다. 히든이고 그 중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 각각의 스타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누굴 찾냐면 여기 오클루드 엣지요. 오클루드 엣지 보면 넌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show로 바꿔주세요. yes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은선 처리가 돼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오클루드 엣지가 yes로 했고 라인 타입은 대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도트로 바꾸시면 이렇게 점 모양으로 나와요. 은선이 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 대시 이렇게 점선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은선 처리까지 확실하게 다 끝났네요. 이렇게 은선 처리까지 다 돼서 나옵니다. 자, 어떤가요?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 쪽에서는 이미 15년 전, 거진 한 20년 돼가요. 부품을 모델링 하고서 거기서 2D 도면을 거꾸로 끄집어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우리는 뭐만 그린 거예요? 3D 모델링만 한 거죠. 그죠? 그런데 페이퍼 스페이스로 넘어와서 치수 기입까지 해버리니까 어때요? 쉽게 끝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벤터나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단면 처리가 가능해요. 단면 처리해서 단면 구상까지 다 보여줍니다. 근데 아직 오토캐드는 그게 약해요. 그것까지는 안 돼요. 단지 이렇게 평면도 이 정도 구성까지는 가능해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나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캐드는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몇 가지, 한 2가지 형태를 더 그려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 아래에 있는 얘를 모델링 할 건데, 얘를 조금 스피디하게, 조금 빠르게 모델링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먼저 사각형을 그려봅니다. 렉탱글, 골뱅이 400, 280, 그 다음 분해하고 옵셋 100mm. 자, 나머지는 필렛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중심선이에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를 조인합니다. 다른 건 조인할 필요가 없고 얘만 조인하시면 돼요. 얘만 조인하고, 자, 하나를 복사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복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원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반원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상태에서 반원을 그린 다음에 얼라인이나 로테이트 3D로 맞추는 방법. 2번째는 UCS로 맞추는 방법. 제가 2가지 다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서클, 반지름 100mm, 라인, 자,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선을 그리고, 자, 트림. 자, 얘네들은 이제 조인해야 되겠죠. P-에디트로 조인을 하겠습니다. 조인. 자, 그러면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들어왔죠? 제가 왜 P-에디트로 했냐면, 이거 그냥 조인 명령어 쓰면 이렇게 폴리라인이 아닌 스플라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P-에디트에 조인을 썼고요. 자, 이렇게. 자, 얼라인 선택하고, 자, 중심점,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서드 포인트가 없네요. 자, 서드 포인트 다시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Z 방향으로 서드 포인트를 제가 선을 그렸고요. 다시 얼라인, 중심점, 세컨드 포인트, 그 다음 서드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UCS를 돌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UCS 원점 여기, X방향 여기, 그 다음 Y방향은 자동으로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서클, 자, 라인 다시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고, 그 다음 조인.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쓸 겁니다. 익스트루드, 이 반원이 돌출을 할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얘가 이렇게 돌출을 해야 돼요. 꺾어줘야 되는 거죠.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출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패스입니다. 익스트루드의 경로 돌출이라고 합니다. 패스, 경로 돌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패스를 클릭한 다음에 조금 아까 그렸던 이 기역자 있죠? 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냥 만들어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얹을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얹을 건데 여기 보시면 바로 요 사각형이에요. 여기는 요 사각형이에요. 바닥에서 60mm 올라갔네요. 그 다음 폭은 80mm입니다. 반지름이 100mm입니다. 자, 반지름이 100mm예요. 그리고 높이가 60mm 위에 있으니까 얘의 높이는 40mm면 충분합니다. 폭은 80mm. 자, 그래서 자, 렉탱글 골뱅이 80,40 이동하기 중간점이 여기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요. 우리가 아까 복사해냈던 요 중심선 있죠? 얘도 이동합니다. 끝점이 바로 여기 중간점으로 오도록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익스트루드 사각형 선택하고 엔터 패스. 그래서 중심선 아까 만든 거 클릭. 그래서 서브트랙트로 빼는 겁니다.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UCS를 원래대로 되돌릴 겁니다. UCS 다시 엔터 한 번 더. 자, 이번엔 X라인 앵글 30도 어디다 두냐면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선의 중간점에다 두는 겁니다. 이렇게요. 평면에 놓고 보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옵셋 100mm 다시 한번 120mm. 자, 적당한 위치에서 선을 끊습니다. 필렛 그 다음 조인.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바닥에. 근데 도면에 보시면 바닥이 아니고 이렇게 30mm 위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이동시킬 겁니다. 이동하기 기준점 잡고 이렇게요. 골뱅이 0,0,30 이거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Z축으로 움직이는 방법. X가 0이고 Y가 0이고 Z값만 지정하면 됩니다. 라고. X로 0이고 Y로 0이고 Z로 30만큼만 이동하세요. 이렇게 이동하면 중간에 이렇게 걸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적당히 이렇게 위로 충분히 넘쳐서 돌출하고 서브트랙트로 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긴 도형이에요. 이런 모양의 도형입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조금 달라요. 쓰는 명령어가 레볼브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요 레볼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델링하는 게 익스트루드가 있고, 그러니까 돌출이 있고, 경로 돌출이 있고, 회전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모델링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레볼브 회전 도형입니다. 얘는 회전에서 그 형상을 얻어내는 겁니다. 회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딱 반만 그려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그려서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이 겹치겠죠. 여기가 겹쳐버리겠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그려서 회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UCS를 세워야 됩니다. 자, UCS. 자, 원점.
X점, 그 다음 Y점, 이렇게 UCS를 처음에 세워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세워보실까요? 보시면 SR80이라고 이렇게 반지름이 나와 있죠? 네, 우리도 반지름 그릴 겁니다. 서클. 자, 0,0에서 반지름 70. 이렇게요. 반지름 70짜리 원을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쿼드란트를 이용해서 라인, 쿼드란트를 이용해서 선을 그리고, 자, 필렛, 그리고 트림.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4분의 1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4분의 1만 만들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조인.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레볼브라는 명령을 쓸 겁니다. 레볼브라는 명령어 자체가 회전이란 뜻입니다. 회전. 레볼브 회전입니다. 자, 레볼브 선택하고 엔터. 보시면은 스타트 포인트와 define ax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이에요, 축. 회전을 할 거잖아요.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회전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회전해야 되는 축. 만약에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회전하겠죠. 축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회전하겠죠. 축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회전합니다. 만약에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회전하겠죠. 근데 이 축을 2포인트로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원점, 그 다음에 축 방향. 그러면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회전합니다. 360도니까 그냥 엔터.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UCS를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이렇게. 엔터 2번 치시면 돼요. 이렇게 좌우로 한번 관통하고, 이렇게 앞뒤로 한번 관통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오른쪽 부분을 삭제하고, 총 3번 서브트랙트를 할 겁니다. 다시요. 첫 번째 관통입니다. 두 번째도 관통이에요. 근데 절반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총 3번 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라인을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긋고, 옵셋 25mm. 앞뒤로 한 번씩. 자, 라인. 다시 한번 라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인. 사각형 그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돌출을 합니다. 얼마냐면 40mm요. 익스트루드 40mm 돌출하고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관통이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앞뒤입니다. 이렇게요. 앞, 뒤로.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적당히 앞으로 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그 다음에, 좌우로 옵셋을 하시면 되는데, 36mm에 54mm. 옵셋 36mm에 옵셋 54mm. 이렇게요. 자, 라인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인하고,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졌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얘가 Z방향으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올라가냐면 20mm 올라가야 됩니다. 이동하기. 선택하고, 자, 골뱅이 0,0,20. 이렇게 20mm 위로 돌출시키시고,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돌출 높이가 얼마냐면 20mm입니다. 바닥에서 20mm 올라가고, 돌출 20하고,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큰 도형에서 작은 도형을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이네요. 자, 36mm 다시 옵셋합니다. 36mm 옵셋하고,
그 다음에 이 중심선에서 뒤로 10mm 옵셋합니다. 옵셋 10mm 이렇게요. 자, 필렛으로 그 다음에 카피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조인, 그다음 익스트루드 적당히 이렇게 충분히 올라가시면 돼요.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네,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 과제물은 그냥 보기만 하시고 나중에 영상이랑 함께 연습해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자, 시작점에서 가로가 골뱅이 180이고 세로가 130이네요. 그 다음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전체 높이는 80mm고요. 자, 그 다음 이쪽 면, 즉 우측면에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26mm, 여기가 47mm. 자, 챔퍼 디스턴스 26mm, 47mm. 자, 여기 모서리죠. 자, 엔터. 자, 여기 클릭해 주시면 금방 이렇게 26mm. 이거 방향이 바뀌었네요. 다시 챔퍼 선택하고, 자, 넥스트. 자, 이쪽으로 넘어 들어왔고요. 엔터. 26mm, 47mm. 그래서 모서리 클릭해주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전체 모서리가 쉽게 따여집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이 뒷부분이죠. 15mm, 45mm. 챔퍼. 자, 넥스트. 여기서 자, 엔터. 전체 15mm, 그 다음 45mm, 그 다음 모서리를 클릭해주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뒷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앞부분, 이제 오른쪽 부분이죠. 오른쪽 부분은 여기가 값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UCS를 바꿔야 됩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7mm. 그 다음에 요만큼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얼마냐면 58mm. 옵셋, 자, X라인, 버티컬, 옵셋 58mm.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118도입니다. 90도니까 28도만 더 로테이트 되면 돼요. 로테이트. 자, Z방향 여기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건 플러스, 이렇게 돌아가는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28도. 이렇게 생겼네요. 필렛. 그 다음에 라인. 교차점에서, 아니 여기도 필렛. 그 다음 여기만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필렛. 다시 한번 또 필렛. 조인. 자, 익스트루드. 그리고 서브트랙트를 빼는 겁니다.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자, 그 다음 자,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자, 80mm, 60mm 이렇게 되네요. 자, 챔퍼 선택하고요. 자, 넥스트. 자, 80mm, 60mm 모서리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생겼군요.
기본 도형이고요. 그 다음 정면으로 돌아갑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자, 그 다음 이 바닥면에서 아래로 5mm 내려갑니다. X라인, 호리젠탈, 옵셋 5mm. 자, X라인, 버티컬. 자, 얘가 이쪽으로 60mm, 옵셋 60mm, 서클, 반지름 60mm. 이 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선을 기준으로 트림으로 자르고 필렛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조인. 자, 지금 보시면 스플라인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자, P-에디트 선택하고 조인. 그러면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바뀝니다. 여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적당히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두 개를 유니온합니다. 결합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요. 합치기 전에 자, 이쪽에서 보시면 이 선에서 11mm 올라가야 돼요. 자, 분해하고 자, 라인 옵셋 11mm. 자, 이렇게요. 즉 선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다. 이 바닥에서 올라가야 되네요. 옵셋 35mm. 다시 한번 11mm.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생겼군요. 네. 이런 식이죠. 그 다음 여기서 좌우로 옵셋 해야죠. 옵셋 15mm. 자,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모습이 완성이 됐군요. 그 다음 자, 조인. 자, 다시 한번 조인. 다시 언두. 자, P-에디트 조인. 자, 조인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익스트루드. 그 다음 유니온.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외형으로 보기엔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UCS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2D로 바꾼 다음 자, 다시 보시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X라인. 자, 선이 여기 하나 있고요. 다시 버티컬. 선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옵셋 18. 다시 한번 105mm. 옵셋 105mm. 선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옵셋 30mm. 다시 75mm. 지금 그려진 이 사각형. 자, 필렛. 네, 바로 이 사각형이요. 자, 조인. 이 사각형들이 바닥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닥에. 얘가
돌출된 겁니다. 얼마만큼이냐면 40mm 돌출한 겁니다. 익스트루드 얘가 이렇게 40mm 돌출한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만큼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그래서 여기 구멍 난 겁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이렇게 구멍을 낸 겁니다. 40mm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라인이 40mm 라인이고 이 부분이 40mm보다 낮기 때문에 구멍이 난 겁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얘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